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12월 20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러블리블리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 일을 겪은 건 제가 대학생 때였고, 그때는 서울교통카드였나? 팀원이 이전 모델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한성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집이 노원이라서 지하철로 통학을 했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기가 어해서 가위도 자주 눌리고 잔병치레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불치병에 걸리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주변에 보면 1년 중 상당 기간 감기에 걸려서 콜록거리고 다크서클도 진하고 얼굴도 창백한 애들 있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버스 말고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던 것도 버스 냄새를 맡거나 조금만 심하게 흔들려도 완전히 멀미 직전 상태처럼 머리가 띵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게다가 한번 가위에라도 눌리는 날엔 정말 진땀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고 가위에 눌리면서 안간힘을 썼던 게 실제 근육통으로 연결될 정도로 한번 가위에 눌리면 살벌하게 눌렸어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께서 약간의 신기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 번에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체력이 정 안 되겠으면 재수 삼수를 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하라고 그렇게 독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재수 삼수해도 좋으니까 학교는 꼭 서울권으로 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저는 비록 허약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책상에 앉아있는 게 편했던 저는 운이 좋게도 첫 번째 수능에서 인서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해나가면서 뭔가 조금씩 건강도 나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한 달에 4-5번 눌릴 가위도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드는 느낌으로요. 그러다 제가 3학년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거의 막차에 가까운 시간에 지하철에 몸을 실었는데 정거장수도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그 사이에 깜빡 졸게 되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영 좋지가 않더군요. 가위에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뭔가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 지하철 좌석에서 말이죠. 당시 좌석 가장자리 쇠기둥 있는 쪽에 앉아 있어서 그 기둥에 기대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면서 저 멀리 지하철 다른 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하철 칸마다 중간문 있죠? 그걸 다 열어놓으면 저 멀리 있는 칸들 다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시야 저 멀리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검은 형체가 천장에 붙어서 막 기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막 사람들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위 눌릴 땐 뭔가 귀신들이 천천히 야금야금 괴롭히는 느낌이었다면 저 멀리 보이는 그 검은 그림자는 서둘러 괴롭히거나 죽일 대상을 막 탐색하는 느낌? 그러면서도 왠지 저를 향해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역시 제 뜻대로 되면 그게 가위가 아니었겠죠? 그렇게 한 칸, 한 칸 그것이 이렇게 다가오다가 제가 있는 바로 직전 칸에서 그것의 얼굴이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악마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의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손에 집을 수는 없었고 그 악마는 점점 저희 칸 중간문을 향해서 더 빠르게 기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이번 내리실 역은 노원역입니다 하는 그 안내 멘트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마가 중간문을 넘어 딱 우리 칸에 들어오는 순간 스르르 가위가 풀렸습니다. 가위에서 깨어나니까 마치 또 아픈 사람처럼 온몸이 식은땀 범벅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주머니에서는 휴대폰 진동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면서 지하철 문 앞에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엄마였고 전화를 받아들자 소연아,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 지금 어디야? 엄마, 나 이제 노원역에서 내리려고.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칸 중간문 바로 옆에 있는 노약자석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여러 차례 끓는 기침을 하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노원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린 뒤에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 할아버지를 들쳤고 같이 내리셨는데 저는 조금 전 가위 눌릴 때 그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나며 너무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후에 그 할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지막 장면은 기침하며 쓰러지고 들려서 나오는 것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엄마와의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무서운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귀가를 했고 집에 도착한 뒤에 엄마가 왜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소름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너 기다리다가 깜빡 잠에 들었는데 글쎄 꿈을 하나 꿨지 뭐야. 거기서 내가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 옆 칸에서 끔찍하게 생긴 검은 사람의 형체가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막 웃고 있는 거야. 그때 엄마랑도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털이 바짝 서는 게 그대로 느껴지더라니까. 그리고 그게 지나간 뒤에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 옆쪽으로 눈을 돌렸어. 근데 저 멀리에 소연이 너가 앉아 있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갑자기 잠이 확 깨더라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도통 받지를 않아서 엄마는 당연히 걱정을 했지. 너한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엄마는 제 상황을 아마 꿈속에서 목격하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걱정할까 싶어 제가 가위 눌렸던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친구가 신점을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무당집에 가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우려했던 말은 나오지 않았고 점차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았는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가위도 거의 눌리지 않고 사랑스러운 남편 탓인지 잠도 편안하게 잘 자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